네, 안녕하세요. 황금거북이 하면 저평가 배당주 분석하면 황금거북이 PBR 기준 저평가 주식입니다. 결국 5%가 넘는 배당을 주는 배당 주식이 되어버린 스카이라이프입니다. 종목 이름이 있으면 조회수 100을 기록하는 영상이 되겠지만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하시죠. 스카이라이프입니다. 이미 TV 방송 관련 주식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을 주는데 배당률이 5% 후반 수준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3천억대의 중소형 주식인데요. 오늘은 스카이라이프 주식의 매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재무제표를 보면 매우 좋아 보입니다. 매출액이 5년 동안 1.49배 상승하고 있고 2022년에는 매출액이 1조가 넘습니다. 훌륭한 재무제표입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매출액 속에 이상한 부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분명 매출액은 매년 상승하고 있음에도 영업이익은 상승하지 못하고 700억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1조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2022년에 영업이익률은 6%대 수준으로 감소했지요. 영업이익만 감소한 것이 아닙니다. 당기 순이익도 감소를 했습니다. 스카이라이프의 최근 분기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23년 매출액은 1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액은 보합 추세이지만 이 재무제표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2022년 4분기에 당기 순손실을 기록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2023년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높아졌네요. 영업이익의 본격적인 회복이 언제 나올지 궁금합니다. 이 영상 작업을 하다 보니 스카이라이프 3분기 실적도 나왔습니다. 뉴스 제목에서는 좋은 느낌이 없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빠진 KT 스카이라이프의 3분기 영업이익이 64% 하락했답니다. 그래도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니까 저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다만 2023년 2분기와 비교해보면 직전 분기 기준 매출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에 맞춰서 이전 분기 재무제표도 확인해서 봐야 합니다. 워딩에 따라 이 뉴스는 좋은 뉴스가 될 수도 있고 나쁜 뉴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여기서 변하지 않는 것은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사실입니다. KT 스카이라이프의 대표이사는 지속적인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방송 사업은 ROE가 낮습니다. 방송 플랫폼 사업이라면 ROE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방송 관련 주식들이 같지는 않겠죠. 스카이라이프는 ROE가 낮아요. 전통적인 방송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황금거북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무 안정성이 좋다는 점입니다. 부채 비율이 100% 이하면 훌륭한데 5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2분기에도 부채 비율은 50%입니다. 낮은 부채 비율과 보통 유보율을 보니 좋은 재무 안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보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스카이라이프의 2019년 저점은 8,000원입니다. 2020년 저점은 전염병 기간의 특수한 하락을 제외하고 보면 7,500원입니다. 그 이후에도 재무제표상 2022년까지 매출액은 상승했었죠. 2023년 3분기까지도 매출액은 유지되고 있지요. 그런데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성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수 위주로 매출을 기록하는 스카이라이프입니다. 전통적인 산업의 주가가 올라가기는 힘들겠지요. 물론 포스코 같은 경우 2차전지 테마로 전통적인 철강 주식에서 2차전지 관련 주식으로 상승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카이라이프는 일단 고개가 갸우뚱합니다. 다음으로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어떻게 보시고 있나요?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TV를 어떻게 보시나요? 뉴스를 보실 때 빼고 혹시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건 우리나라만의 산업 현상이 아닙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애플 TV 같은 OTT 방송 플랫폼이 TV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송 서비스인 HNK가 2%입니다. 앞으로 사람들은 TV를 보는 시간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날 것입니다. 1년, 2년, 3년 전을 비교해 보아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한국, 멕시코 줄어든 나라가 없습니다. 그만큼 스마트폰의 사용이 점점 필수가 되고 있고 이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고 있지요. 그러는 동안 필수 매체라고 생각했던 TV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TV도 보고 업무도 처리하고 대화도 하고 전화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시대를 다시 돌릴 수는 없겠지요. 물론 스카이라이프는 그동안 쌓아놓은 비즈니스 모델로 좋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뜰폰 서비스도 그런 부분에서 동의합니다. 좋은 재무제표는 자산과 자본이 매년 증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부채 비율도 함께 하기도 했지요. 또 스카이라이프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그걸 눈치챌 수 있지요. 콘텐츠 투자 늘리느라 수익성이 하락하는 건 어쩔 수 없었지만 말이죠. 영업이익은 뒷걸음을 쳤지만 그렇지 않고선 이 험난한 TV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도 스카이라이프 자체 역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에 투자를 한다고 해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운에 따라야 성공할 수도 있겠죠. 투자했다고 모든 것이 성공했다면 저는 벌써 워런 버핏과 점심을 먹고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딱히 좋은 소리가 많이 없던 스카이라이프입니다. 그래서 균형 좀 맞추려고 이번엔 좋은 소식도 가져와 보았습니다. 스카이라이프의 3분기 실적은 아쉬워졌지만 경영진은 스카이라이프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자 자사주 취득을 했고 자사주를 소각까지 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안정적인 회사는 이렇게 대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주주를 생각한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그럼 전통적인 기준으로 스카이라이프를 보겠습니다. 2021년까지 스카이라이프는 PER이 10배 이하를 기록할 만큼 저 PER, 저 PBR 주식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감소하면서 PER 역시 상승하게 됩니다. 물론 업종 평균이 개판이라서 PER이 계속 낮아 보이지만 5년이라는 시기열을 놓고 본다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PBR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저평가 구간입니다. 특히 2023년 2분기 기준 PBR이 0.35배입니다. 자산가치 주식이라고 할 수 있지요. 5년 기준으로 보아도 지금이 PBR 저평가 구간입니다. 스카이라이프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까요? 경영진이 이 부분을 잘 캐치한 것 같습니다. 배당 성향은 30% 수준으로 그동안 보통 수준을 기록했던 스카이라이프입니다. 2022년에 70%대로 상승했고 2023년에 비슷한 배당을 하여도 배당 수익률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배당금은 보합 추세였지만 주가가 계속 하락해서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는 스카이라이프인데요. 배당도 12년 연속으로 지급하면서 배당 연속성도 생기고 있습니다. 참고로 황금거북이가 2023년 6월 19일에 스카이라이프 주식 분석을 다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주가가 6,500원입니다. 주가상으로 저평가 구간이지만 방송사업의 경쟁이 높아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소액 매수 의견만 제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별점은 7점이었습니다. 당시 국민연금공단도 투자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었는데 영상 업로드 이후에 국민연금공단 지분 매각 공시가 나왔습니다. 지분을 매각한 줄 알았다면 제목을 저렇게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스카이라이프의 임원 중 한 명도 얼마 없는 주식을 처분합니다.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임원진이 매도했다는 것은 주식 투자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지분 5% 매도 역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별점이 7점이라면 6점이 될 수 있겠네요.
2019년 저점은 8,000원입니다. 2020년 저점은 7,500원입니다. 저점이 낮아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주식 투자의 기본 중의 기본은 재무제표입니다. 그래도 PBR 기준으로 저평가 구간이고 자사주도 소각하는 모습을 보니 주가의 하락이 어느 정도 방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전 영상과 비교해서 보면 조금 달라진 상황으로 수정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가도 저점 구간입니다. 저평가 구간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에 있어 기본이 되는 재무제표의 실적 악화 영향으로 저평가 구간을 조금 낮춰야 할 것 같습니다. 2023년 6월 이전에는 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지만 지금은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을 모두 처분하고 나갔기 때문에 6,500원으로 저평가 구간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실적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도 스카이라이프에는 남아있는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춥지요? 그렇습니다. 2023년 11월과 12월은 배당 투자 매력이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안정적인 모회사가 있고 배당이 많고 배당을 꾸준히 주고 있는 스카이라이프의 주식의 배당 매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황금거북이의 스카이라이프 투자 노트입니다. 좋은 재무제표와 좋은 재무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성이 높은 KT의 계열사이기도 하고 현재 PBR이 저평가 구간입니다. 배당률도 5% 후반을 기록할 만큼 훌륭한 배당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수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지요. 내수에서 사업을 하지만 애플과 넷플릭스와 경쟁을 해야 합니다. 알뜰폰 시장에서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카이라이프가 하고 있는 사업은 모두 레드오션입니다. 2023년에 실적도 악화가 되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콘텐츠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국민연금도 지분을 매도하고 임원도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믿을 수 있는 건 배당 매력밖에 없네요. 황금거북이는 별점 6점에 소액 매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미래 성장성이 보이지 않는 주식입니다. 가끔 터지는 콘텐츠만 믿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영우 같은 성공적인 작품이 또 나와야 반등 추세를 탈 수 있겠지요. 그 부분만 믿기에는 조금 어려운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